재무상태표는 우리 시점에 어느 시점에 우리의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12월 20일 날 12월 31일 날 밤 12시 시점에 우리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재산을 우리 대의원님들의 가정의 재산으로 이렇게 놔두셔도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재산은 45억에서 57억으로 12억이 늘었습니다. 이미정 대의원님 많이 늘으셨나요? 안 늘으신가? 이미정 대의원님 많이 늘으셨어요? 네. 아니 대의원님 집안도 많이 늘으셨냐고요? 네, 12억에서 아니 45억에서 57억으로 12억이 늘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그러면 이 재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늘었나를 보면 먼저 당좌 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보통은 1년 안에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뭐 당좌 자산이라고들 하는데요. 12억이 늘었습니다. 전체 재산은 그 중에서 당좌 자산은 8억에서 15억, 약 16억으로 늘었습니다. 어디가 늘었나요? 보통 예금이 늘었습니다. 그죠? 보통 예금이 약 한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장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현금이 약 한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기에 없었던 것 중에 생긴 게 있네요. 이거는 2억 2천만 원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돈을 세금을 내려고 일단 놔둔 돈입니다. 그게 부가세 대금이 2억 2천이 되고요. 이게 예상해서 완성이 되면 얘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걸 보면 두레생협의 현금 유동성이 되게 좋다, 풍부하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6억 7천에서 7억 2천으로 약 한 5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재고가 늘었네.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별로 회사가 저는 안 좋다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회사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5억 늘었어요. 이건 왜 늘었다? 우리가 매장이 5천, 죄송합니다. 5천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매장이 하나가 생기면서 재고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만약 2021년도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때 이게 만약에 재고가 5억이 늘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이 갑자기 재고가 늘었다. 이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원인이 왜 그런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투자자산입니다. 우리의 투자자산이 27억에서 30억으로 약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산은 뭐다? 우리 두레생협이 투자한 거다. 그죠? 그리고 투자자산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출자금은 약 한 9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유성진 대위원님, 출자금이란 여기서 12억 9천만 원의 출자금 무슨 출자금이에요? 이거는 은계점에 1억 5천이 들어갔고 다른 데 매장 옮기면서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임차 보증금이 늘었고요. 그러면 매장은 우리가 6개인데 임차 보증금이 17억이에요. 그러면 평균 1억 정도 이렇게 있다. 근데 사실 사무실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하면 보증금이 1억은 안 된다. 근데 은계점은 보증금을 1억 5천원이나 줬다. 이 말은 보증금의 규모가 늘어났다. 왜 그렇겠냐면 보통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우리 매장 정도 규모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400이에요. 근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 유동 현금으로 월세를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표를 분석해 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유형자산은 뭐냐? 우리의 인테리어, 자동차, 집에 있는 냉장고에 뭡니까? 여기 보시면 냉동기는 집에 디오스 냉장고는 4억 7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거기서 감가를 4억 1천만 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얼마가 남았나요? 약 6천만 원이 우리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오스 냉장고 4억 7천만 원짜리를 사셨고요. 여기서 할부금을 얼마를 냈어요? 4억 1천만 원어치 할부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부금을 얼마를 더 내야 된다? 6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래생협은 유형자산이 다른 자산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유형자산은 많이 안 늘어났어요. 2억 4천에서 2억 8천으로 4천만 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걸 보시면 또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레생협이 감가를 했을 거고요. 할부금을 냈을 거고 새롭게 디오스 냉장고에 있다가 비스포크가 멋있다고 해서 냉장고를 하나 더 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은계점에 새로 투자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차를 얼마짜리 샀습니까? 한 3천만 원짜리 샀습니까? 3천만 원 안 되죠. 원래는 3천만 원 좀 더 되는데 감가상각을 저기 할부금을 더 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오래된 똥차를 하나 폐차해서 이렇습니다. 시설 장치는 우리의 인테리어비입니다. 그래서 집의 인테리어를 약 12억 원어치 있고요. 할부금은 10억을 냈다. 그래서 남은 거는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형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재산은 우리 경기도래생협을 해산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순서대로 나와 있다. 현금은 그대로 현금이죠. 보통예금은 은행 가서 뽑으면 되죠. 출자금은 여기에 출자금은 두레생협 연합회 가서 우리가 투자한 13억 주세요 라고 해야 나오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바로 반환이 돼요? 바로 반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출자금 우리 감자 해주세요. 나 탈퇴하니까 출자금 주세요 하면 바로 돌려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경기도래밖에 없다. 경기도래밖에 없어요. 원래 조합의 출자금을 감자를 내가 100만 원인데 이번에 70만 원을 감자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되냐 하면요. 미리 12월까지 미리 나 감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탈퇴합니다 해서 신청을 하면 총회가 끝나고 드립니다. 이게 모든 협동조합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은 도망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턱을 높이자. 세게 하자라고 할 때는 총회 끝나고 1년 후에 줍니다. 이런 조합도 있고요. 2년 후에 드립니다. 이런 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게 가동이 되냐 하면 우리가 적자가 나면 총회 때 뭐를 해요? 감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혜정 대의원님이 출자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어요. 50%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나서 전체 조합원의 출자를 50% 감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죠. 대의원 총회에서. 이랬을 경우에 나는 10월에 탈퇴했지만 출자금은 이혜정 대의원님은 얼마를 받는다?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총회에서 50% 감자하자 그러면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협동조합에서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형자산도 자동차가 우리가 약 한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3, 4천 잡혀 있는데 이걸 중고차에 팔면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출자금도 두레생협 연합회에서 총회 끝나서 총회 때 50% 감자합시다 이러면 우리의 출자금이 12억짜리가 6억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보증금 뭐 다 못 줘 아니면 주인하고 싸움 나면 이거 빨리 현금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의 매장의 권리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권리금 총 들어가는 거는 한 10억 넘게 들어갔죠. 10억 넘게 들어갔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는 할부로 끊고 1,700만 원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재산은 57억이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12억이 늘었다. 이런 거고요.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모든 자산은 니꼬르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 숫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산이 5,701,765,959죠. 자,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똑같습니다.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재무상태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부채를 보면 실제로 3억 6천에서 4억 6천으로 1억이 늘었다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있죠. 아까 부가세 내려고 해놨습니다. 그것과 확정이 되면 이것도 똑같이 쌤쌤이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부채는 실제로 줄었다. 특히 어디가 줄었냐? 매입 부채가 줄었습니다. 매입 부채가. 매입 부채는 뭘까요? 매입 부채.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온 거. 생산지 대금. 그래서 우리가 외상금이 영원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생산자분들한테 12월 말일부로 10월 달에 들어온 생활재 매입금을 싹 전부 다 드렸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총무팀에서 한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물건값 계산해서 반품할 거 하고 할인할 거 다시 계산 맞춰갖고 12월 31일 날 밤에는 전국의 생산지에 돈 들여서 빵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의 부채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정부채는 여기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차이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고 바로바로 할 거, 고용부채는 장기인데 우리는 고정부채가 없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뭐 2억을 꾼다든가 3억을 꾼다든가 이런 고정부채가 전혀 없고요. 퇴직 충당금은 직원들한테 줄 충당금입니다.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우리가 5억 5천만 원을 직원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퇴직 운영 자산 은행에 5억 5천만 원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직원들한테 출자금을 퇴직금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본이 52억입니다. 우리의 자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조합원 출자금 43억과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27년 동안 돈 벌어서 쌓아놓은 4억 플러스 올해 순이익이 5억 1천만 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52억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출자금 43억입니다. 우리 회사에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 찾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딸한테 물려주겠다. 우리 아들한테 내 출자금을 물려주겠다. 나는 절대 안 팔겠다. 이러면 자본금인데 나 이번에 우리 친정엄마 병원에 가야 되니까 찾았을 거예요. 이러면 자본금이 안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자본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 자본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3억 8,800만 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쌓아서 벌어놓은 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놨냐? 법정 적립금은 조합에 손해가 날 때만 쓸 수 있는 돈이 3억 6천만 원. 평소에 못 써요.
아무리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뭐 제가 이 돈 좀 갖다가 씁시다. 예, 이번에 저기 매장 내는데 우리가 냉장고를 새로 붙입시다. 예, 이 돈을 쓰면 대의원님들이 바로 고소해야 됩니다. 예, 이사장님 그러면 감옥 가셔야 됩니다. 예, 이 법정 적립금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돈 어디가 있어요? 따로 은행에 뭐 저금해놨어요? 아니죠. 예, 우리가 현재 계속 현금 유동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임의 적립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집에서도 똑같아요. 아, 우리 신랑차가 이제 차가 너무 썩었어요. 이번에 그랜저 하는데 사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저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 저금하고 있어요? 2,500만 원 지금 저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니면 나는 이번에 이 집의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겠다 해서 이렇게 저금한 임의 적립금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찾아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익난 금액이 5억 1,60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 빨리 하라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재무상태표 보시고 모르는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제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재무상태표, 하나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다들 보실 줄 아시죠? 그래서 제가 크게 설명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264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 원가가 204억입니다. 이 말은 사과하고 쌀이며 이런 거를 204억 원어치 샀습니다. 예, 성장은 24%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장사에서 얼마가 남았냐? 60억이 남았다. 근데 인건비 주고 월세 주고 한 게 얼마다? 55억 8천만 원이다. 마진은 28%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활동비 22.8%고요. 그래서 활동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이렇게 돈들을 띡띡띡 썼구나. 예, 매출 대비 얼마고 판관비 대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의 자료에는 전년 대비 어떻게 늘었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와서 이익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에서 남은 돈이 4억 5,700이고요. 영업 외 수입, 특히 저희가 정부 공정무역하라고 정부 지원금 받은 거 이런 받은 돈이 1억 2,50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가 조금 저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올해는 바꾸려고 해요. 큰 문제는 아닌데 정부 지원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이렇게 잡히고요. 공정무역 활동으로 쓰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영업 외 수익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고요. 영업의 비용은 또 적게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을 판관비로 썼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조정하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조금 더 정상화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기 전에가 우리가 약 5억 7천만 원을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법인세, 이거는 뭐예요? 회사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주례생협은 이익금의 몇 프로를 세금을 내요? 대충 10%를 냅니다. 5억이 나면 5천만 원 내는 거고, 10억이 나면 1억을 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 많이 내나요? 적게 내나요? 네, 많아요? 아, 이걸 보고 세금이 많아요 이러면 안 이해되십니다.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이 10%밖에 안 돼요. 적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쩌냐. 물론 회사가 매출은 크지만 이익이 안 나면 법인세를 1원도 안 내요. 그죠? 매출이 크다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익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0% 내는데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는 몇 프로 냅니까? 모르세요? 사장님! 일반 주식회사들은 규모가 작으면 우리같이 10% 정도 내는데 규모가 커지면 20%가 좀 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만약 1조를 벌었다. 그러면 2천억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한 10% 정도 냅니다. 그래서 대충 한 5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 당기 순이익이 5억 1,600 정도가 될 거다. 라고 아직은 예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조금 더 살림살이로 분석을 해보면 한 달로 따져보면 우리가 한 달에 매출액은 약 한 22억 정도 됐구나. 한 달에 이익이 한 4,300만 원 정도가 났구나. 그 전에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2019년 동안 하더라도 흑자가 날 거냐 적자가 날 거냐 이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달 간다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나서 훨씬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고요. 보면 우리의 당기 순이익은 매출 대비로 하면 대충 한 2%. 그죠? 2% 정도가 순이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회사들은 이 매출 대비 몇 프로 정도 나냐 라고 보시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익이 높은 회사입니다. 이런 때들은 한 30%도 나요. 매출 애플은 하여튼 아이폰만 팔았다면 그게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뭐 15%, 20%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물론 규모는 크지만 요즘 사양 산업인 회사들은 뭐 적자일 수도 있고요. 협동조합은 몇 프로면 맞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안정적인 생협들, 일본의 생협들을 보면 보통 한 5%에서 10%는 그러면 우리가 260억의 흑자가 매출이면 일본 생협 같은 경우는 약 26억이 총 순이익으로 단기 순이익. 근데 우리는 2%니까 그것도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약 2%가 되게 됐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올해 한 5억 정도 났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총회는 나중에 우리 다시 설명드릴 건데 코로나가 계속 이대로 되면 서면 총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 총회는 뭐다? 안 오시고 우편 봉투로 해가지고 저 이런 안건에 동의합니다 해갖고 내시는 게 서면 총회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의원님들이 우리들은 전부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미 대의원 보고도에 충분히 들었고 그 다음에 대의원 의견들을 전부 다 투표 문자 뭐 이런 걸 구글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냥 서면 투표해도 되겠다. 그러면 서면 투표로 할 계획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총회에서 사업 계획도 승인하고 뭐 결산도 승인하고 감사 보고서도 승인하시고 다 하시는데 회사가 마지막 결산을 하고 이익이 5억 1천만 원이 났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식회사는 적립을 하든가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가 반반씩 하든가 뭐 몇 프로도 하든가 이런 거는 주주총회에서 거기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주식회사는 뭐 이건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식은 우리랑 똑같이 주주총회를 거치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1인 1표가 아니라 뭐예요? 일주 1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주가 예를 들어서 500만이에요. 대한민국 아줌마들 삼성 주식 다 샀어요. 그래도 의사결정을 할 때는 51% 여기 계시는 5명이 51%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59만 9천 명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주 1표입니다. 되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사무실 관리단 대표하면서 거기는 분양 면적 대비 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새까만 조그마한 가게에서 우리 건물 이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자, 이 잉여금 처분하는 우리 이익금 5억 1천만 원이 잉여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이사회가 의견을 만들어서 대의원들한 총회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정은 오롯이 대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대의원님이 결정하실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공방도 벌일 수도 있고, 지난번 같이 우리 다 법정 정립합시다. 너무 쬐깐하니까 했을 경우에 다들 찬성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논의와 소통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안을 올리는 거는 일단은 법정 적립금은 법으로 10분의 1은 의무입니다. 1억이 났으면 1,000만 원은 무조건 법정 적립금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전부 다 임의적립금을 하거나 배당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배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립밖에 못 하는데 법정 적립으로 갈 거냐, 임의적립으로 갈 거냐, 두 가지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10분의 1 이상이어서 지금까지는 100% 다 법정 적립금 했는데 올해는 10%인 대충 한 6천만 원 정도는 법정 적립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사업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건물을 살려면 이익 날 때 이것도 적립해 놨다가 그때 삽시다. 우리의 조합원 출자금과 매상 이제 진짜로 부채가 생길 수 있죠. 은행 빌려서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걸 줄이려면 임의적립금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적립을 해 놓읍시다. 라고 하는 게 이사회 안입니다. 여기서 옵션은 다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 적립금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정 적립금은 일단 10분의 1 이상은 해라. 라고 한 10% 이상은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을 하십시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 특히 생협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 조합원 출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의 생협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요. 코로나는 종식됐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만약에 발생을 했는데 이게 우리 두레생협에는 완전히 치명타인 만약에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레생협은 곧 망할 것 같아요. 진짜로 조합원들 매장에 이제 안 오고 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거냐? 안 봐도 뻔하죠. 사무실로 전화하고 매장에 가갖고 뭐를 해달라? 감자를 해달라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감자가 43억이 어떻게 됩니까? 르르르 빠져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협이 운영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출자금 내드리려고 은행점 문 닫아서 보증금 빼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 적립금을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는 쌓아놔라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권고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그러면 다른 데들은 어느 정도냐? 일단 죄송한데 우리 두레생협들은 지금까지 너무 열악해서 이익잉여금이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다른 데들은 앞에가 이거 하나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있다. 20년 해오면서 이익잉여금이 적자인 데가 있고요. 이 이익잉여금 적자가 조합원 출자금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조합원 출자금이 40억인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0억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제로가 됐다 이 말하고 똑같은 생협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생협, 오래된 생협들은 조합원 출자금하고 이 이익잉여금이 똑같을 정도 수준의 생협들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안전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3억이면 법정적립금이 43억인 생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님들은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사회 의견대로 한 이 정도로 할 거냐, 아니면 법정적립금을 더 높이고 임의적립금을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 대의원님들의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십니다. 이사장님도 결정하실 수 없고 아무도 결정할 수 없고 우리 대의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사회 의견을 이사님들이 많이 고민해서 올린 이 안도 존중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대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우리가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대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여쭤보고, 그래서 나는 1번이 좋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다시 여쭤볼 거고요. 그래서 뭐 비등비등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사의 안이 되겠죠. 근데 또 이사님들도 모이셔서 대의원들은 다른 의견이 있더라. 예를 들면 다 임의적립금 하자, 아니면 반반 하자, 뭐 이런 의견이 다수 나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이사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대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안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우리의 후세대에 물려줄 거냐,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쓸 거냐 등등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고요. 올해는 연합회 프로그램이 되면 정말 열심히 이용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배당은 못 해드리지만 먼저 선배당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꼭 제가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해 주세요.